저도 예전 영상에 비해서 점점 최근으로 올수록 좀 더 세련되어지고 나 확실히 나 노력 많이 했구나. 저도 최근에 이 시술을 받았을 때 이렇게 턱선이 좀 쫙 올라간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 시술 받을 때 부작용도 있어서 같이 얘기를 하려고. 이것만큼은 저의 분위기를 아예 싹 바꿔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헬로우 여러분, 임보라입니다. 보라돌이도 오늘은 제가 며칠 전에 저랑 정말 친한 18년지기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야 보라야, 너 예전 영상 다시 보니까 너 진짜 많이 예뻐졌다 라고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저도 잊고 있었는데 한번 쭉 보니까 나 확실히 나 노력 많이 했구나. 내가 뭐가 바뀌었지? 하고 살펴보니까 또 혼자 야금야금 예뻐지려고 은근히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저도 예전 영상에 비해서 점점 최근으로 올수록 좀 더 세련되어지고 저만의 분위기를 찾으면서 뭔가 좀 정돈되었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게 단순히 예뻐졌다의 개념이 아니라 좀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정말 물리적으로 확실한 방법부터 제가 꾸준히 해오고 있는 저만의 루틴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는 최근에 받은 시술 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풀게요. 시술 받을 때 여러분 이거는 꼭 알고 가세요. 제가 최근에 페이스 튠이랑 페이스 라이너를 받았어요. 얼굴 라인이나 얼굴 크기가 좀 작아진 것 같나요? 뭔가 정돈이 돼 보이나요, 여러분? 이 페이스 튠이 고주파와 초음파가 결합된 리프팅 레이저 시술인데요. 물리적으로 탄력 관리를 좀 해주면서 리프팅이 되어 보이는, 그래서 피부에 적금처럼 하기 좋은 그런 레이저 시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튠 라이너는 이 턱 라인의 군살을 좀 정리해주는 그런 레이저 시술인데, 저도 최근에 이 시술을 받았을 때 이렇게 턱선이 좀 쫙 올라간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먼저 피부 팁이 굉장히 다양해서 얼굴의 부위별로 오마카세처럼 팁을 선택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섬세한 관리가 가능하더라고요. 저는 블루와 레드를 했는데 이렇게 페이스 튠이 흡착하면서 피부 겉은 아이스 쿨링 기능이 있기 때문에 피부 안에 열을 전달할 때 자극감이 덜하고 다운타임이 거의 없는 고주파 시술이라고 해서 저도 받아본 거거든요. 백큐ම් 자국이라고 약간 흡착하는 과정에서 멍이 나는데 한 3, 4일 정도면 사라지는 정도의 멍이라고 하고, 페이스 라이너는 얼굴의 라인을 확실히 달라붙게 만들어주고 불필요한 이 턱 라인의 지방을 정리해줘서 얼굴의 라인이 좀 더 선이 정돈되고 깔끔해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레이저 시술이에요. 근데 저는 받아보니까 튠보다는 라이너가 훨씬 저에게는 좀 더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3주 정도 됐는데 피부에 좀 불필요한 군살이 정돈되는데 이게 과하지 않고 좀 탄탄하게 탄력은 같이 잡아지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 시술 받을 때 부작용도 있어서 같이 얘기를 하려고요. 일단 저는 시술 당시에 좀 많이 뜨겁다고 느껴져서 이렇게 보시면 점점 피부가 엄청 붉어졌죠. 페이스 튠 할 때 이렇게 뜨거워하는 경우가 많지 않대요. 저는 유독 뜨거워서 중간에 시술하다가 아예 강도를 좀 낮췄거든요. 그리고 다운타임이 거의 없는 시술이라고 해서 저도 받아본 거지만 저는 멍도 3주 가까이 갔고요. 다운타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자극이 된 건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피부염이 생기고 열감이 한 5일 정도 유지돼서 생각보다 부작용을 겪었다. 그래서 보라돌이들 예뻐지고 싶어서 시술할 때에는 꼭 다운타임이 없는 시술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한 3, 4일 정도는 더 여유 있게 빼두는 거 추천하고, 이런 레이저 기기를 할 때는 웬만하면 수면 마취는 절대 하지 말 것. 턱선은 내추럴하게 날렵해지면서 너무 만족하지만 이 페이스 튠은 저한테는 득보다는 고생을 좀 많이 했던 시술이었다. 그래서 보라돌이들 페이스 튠과 라이너 요즘 많이 찾는 친구들 있다면 저의 후기를 좀 생생하게 전달을 해드리니까 요것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술 이야기한 김에 두 번째, 시술 후 꼭 하는 관리가 있는데요. 시술하고 효과 좋아지고 싶다? 이건 꼭 바꾸세요. 앞에 얘기했지만 이번에 시술하면서 제가 피부가 엄청 예민해졌었잖아요. 그럴 때는 홈케어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피부가 자극이 덜 가게 관리를 정말 꾸준히 해줘야 돼요. 아니 여러분, 보통 진정을 생각할 때는 스킨케어부터 먼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건 기본이고 무조건 맞는데 의외로 많이들 모르는 게 있어요. 바로 스킨케어의 시작은 바로 클렌징을 조금 바꿔주세요. 클렌징부터 신경을 써줬을 때와 아닐 때 그 시너지 차이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부작용을 살짝 겪으면서 한 번 더 체감을 했어요. 원래 클렌징 오일도 너무 좋아하고 효소 파우더도 정말 잘 쓰잖아요. 튠페이스하고 약간 열감도 올라오고 피부도 울긋불긋해지면서 예민해지다 보니까 이게 유지 효과를 기대할 게 아니라 성난 피부를 진정시키는 게 먼저더라고요. 근데 이거부터 바꿔주니까 진정
진행되는 속도가 완전 달라. 바로 클렌징 밀크로 사용해주는 거. 저는 토리든 클렌징 밀크 사용했는데요. 여러분 역시 토리든이 수분 맛집답게 클렌징 밀크 중에서도 이게 수분감이 너무 좋더라고요. 밀키한데 유분감이 느껴지지 않고 그냥 클렌징 밀크라 말 안 하면 로션인가 싶을 정도로 부드럽고 이렇게 수분 가득한 촉촉한 제형이에요. 특히 마음에 들었던 게 자극이 거의 없고 피부에 맞닿았을 때 너무너무 부드러워요. 저는 아침 저녁으로 클렌징 할 때 이것만 써줬거든요. 피부가 자극되었을 때는 확실히 바꿔줘야 돼. 여러분 시술하고도 선크림은 무조건 발라야 되고 바로 화장해야 될 때도 많잖아요. 그럼 이중 세안을 무조건 해야 되는데 저는 촬영을 무조건 해야 돼서 메이크업을 어쩔 수 없이 하루에도 2번씩 했는데 그 자체도 너무 예민해지는 거예요. 근데 클렌징부터 부드럽게 바꿔주니까 이 시술 후에 예민해진 피부가 회복 속도가 좀 빨라지는 느낌. 제가 해왔던 방법을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혹시 보라돌이들 중에서도 시술을 했다 아니면 나 좀 예민해졌다 한다면 이 방법대로 해보세요. 일단 여러분 눈은 포인트 리무버 묻혀가지고 살짝 지워줄게요. 저는 아이 메이크업은 그래도 한번 포인트를 이렇게 좀 지워주고 시작을 하거든요. 이렇게 아이 리무버로 포인트 메이크업은 한번 가볍게 지워줘야 돼요. 제 클렌징 영상을 여러 번 봤던 보라돌이들이라면 엄청 익숙한 장면이죠. 가볍게만 섀도우를 살짝 걷어만 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밀크를 사용할 건데 일단 밀크 펌핑은 좀 충분히 해주세요. 보통 밀크 타입 사용할 때 한두 펌핑 정도 사용하는 보라돌이들이 있을 텐데 오일이면 그래도 괜찮거든요. 근데 토리든 밀크는 수분감이 워낙 좋은 제품이어서 충분히 피부에 롤링이 돼야 시너지가 좋아요. 저는 펌핑은 한 평소에는 3펌핑 정도 쓰고 시술 직후 좀 예민할 때는 한 펌핑 정도 더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딱 3가지만 지켜주면 돼요. 일단은 얼굴에 이렇게 도톰하게 도포를 해주기. 충분히 제품이 올라가 있게 마치 엄청 도톰한 수면팩 꾸덕하게 올리는 듯한 느낌으로 충분히 도포를 해주고 그리고 롤링을 하는데 롤링은 정말 부드럽게 굴려주면서 롤링을 해줘요. 이렇게 롤링을 하다 보면 수분감이 흡수되면서 겉에 제형이 좀 얇아지거든요. 여기서 밀크 쓸 때 제일 중요한 거. 겉 제형이 너무 얇아질 만큼 롤링하는 거는 저는 비추해요. 30초에서 40초 정도로만 롤링을 해줘도 충분하거든요. 이렇게 가볍게만 롤링을 해줘도 베이스가 충분히 녹아요. 워낙 부드러운 수분 로션 타입이라 이렇게 롤링할 때도 자극 없이 수분 로션을 계속 바르는 느낌이에요. 클렌징 단계부터 수분을 충분히 채워주기 때문에 시술 직후다 클렌징 제부터 일단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어느 정도 롤링이 됐다. 물로 유화 과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대로 그냥 세안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진짜 안 되고 물 그냥 이렇게 묻혀와요. 물 많지 않아도 되거든요. 물을 너무 많이 묻히지 않아도 이렇게 그냥 녹아서 유화가 되기 때문에 힘을 너무 주지 않고 그냥 가볍게만 롤링 해주면 됩니다. 저분자 히아루론산 성분이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세안 후에도 당김 없고 촉촉함이 오래 지속되는 그런 세안제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메이크업을 단순히 지우는 과정뿐만 아니라 시술 후에 좀 예민해졌을 때 저 아마 화장 지우면 아직도 약간 자국이 남아있거든요. 시술 후에는 더 예민해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시술 효과를 그냥 쫙 끌어올려주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관리로도 쓸 수 있어요. 이걸 의외로 모르는 보라돌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유화 과정은 이 정도만 해줘도 충분합니다. 이미 지금 베이스가 다 씻기고 물로 이렇게 싹 녹아졌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주고 물 세안 한번 하고 와볼게요. 자, 여러분 저 이렇게 물 세안하고 왔는데요. 폼 클렌징 세안하기 전에 이거 한번 보여주려고요. 이렇게 물 세안만 해줘도 피부가 좀 반딱반딱하면서 굉장히 촉촉하고 이 반질반질해지거든요. 그리고 이 다음에 폼 클렌징 사용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꼭 토리든 클렌징 밀크는 이렇게도 사용해보세요. 제가 오죽하면 시술 후에 열감이 너무 심해서 아예 클렌징부터 바꿀 생각을 했겠어요. 토리든 그 클렌징 밀크 속에 들어있는 수분감이 같이 채워주면서 클렌징 단계부터 스킨케어 하듯이 피부에 수분감을 넣어주니까 이 회복되는 것 자체가 그냥 체감이 확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똑같이 그냥 클렌징 폼으로 세안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따라만 해주시면 되고, 이거 여러분 밀크 구매하면 같이 따라오는 클렌징 폼이에요. 다이브인 클렌징 폼도 같이 들어가 있는 기획 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토리든의 다이브인 라인 좋아하는 보라돌이들 있으면 이때 한번 구매해서 저랑 같이 클렌징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시술 후에 관리용으로도 사용하기 좋으니까 우리 보라돌이들 한번 사용해보는 거 추천. 자, 그리고 세 번째, 유행하는 시술 따라하지 말자. 제가 시술할 때 절대 하지 않는 게 있는데, 지금 바로 유행한다고 해서 그 시술을 바로 하지 않아요. 제가 웬만하면 트렌드에 민감하지만 시술만큼은 엄청 꼼꼼하게 찾아본다. 예전에 코 수술했다가 조금 위험했던 적이 있어서 그 마음이 아예 딱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나이 들수록 예뻐지는 꿀팁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유행하는 시술 다 따라하지 않기. 시술이 조금 과해지면 과해질수록 특유의 그 고급스러움이 사라지거든요. 특히 요즘에 귀 필러, 어깨 필러. 다른 필러보다 이 귀와 어깨에 가는 필러는 정말 여러분 웬만하면 하지 않는 거 추천. 귀는 혈관 구조나 연골 조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잘못됐을 때 녹이기도 쉽지 않고 염증도 되게 잘 나고 우리 잘 때 귀의 압박도 되게 잘 되잖아요. 그리고 어깨 필러. 어깨 필러는 생각보다 여러분 정말 많은 양이 들어가야 돼요. 얼굴은 막 0.5cc, 1cc 막 이렇게만 들어가지만 제가 알기로는 어깨는 최소 막 10cc, 20cc 막 들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깨는 가동성 부위여서 되게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쉽게 날 수 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줄기세포. 예전에는 이 줄기세포 시술도 시중에 찾아보기도 좀 어려울 정도로 전문적으로 이것만 하는 병원에서 좀 다루는 그런 시술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줄기세포가 너무너무 대중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한번 받아볼까? 이거 하면 면역력도 좋아지고 피부도 탱탱해지고 전체적으로 너무 좋대. 약간 이런 말 너무 많이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평소에 보이지 않던 그런 시술이 우리가 집 앞에 나가도 보일 수 있는 클리닉에서 생겼다? 능숙함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서 오는 미숙함과 실수 그리고 저랑 맞지 않는 뭔가 부작용이 분명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줄기세포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 것. 그리고 제가 예전에 고민했다가 안 했던 게 있는데 20대에 나 이거 안 해서 너무 칭찬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두피 문신. 두피에 헤어라인 문신을 하는 건데요. 저도 이마가 생각보다 넓은 편이어서 이마의 가장자리와 구렛나루 부분을 문신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문신을 하면 되게 얼굴도 작아 보이고 이마 라인도 정돈되어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봤더니 안 하길 잘했다. 확실히 문신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색이 빠지면서 변색이 되기 때문에 리터치를 계속 해줘야 되는데 헤어라인의 이 범위가 생각보다 넓기 때문에 저는 그게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술과 미용만큼은 우리 보라돌이들이 조금 더 깊게 생각해보는 거 추천. 그리고 네 번째, 20대에는 무조건 했는데 30대 되면서 오히려 안 하게 된 거. 첫 번째는 경락 관리입니다. 저는 20대 때 경락 관리를 받으면서 정말 효과를 많이 느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확실히 30대가 되니까 경락보다는 다른 거에 신경을 많이 쓴다. 30대가 되니까 단순히 얼굴 골격에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요. 고관절, 체형 교정, 체형의 밸런스를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돼요. 바디에 틀어진 것들이 얼굴에도 올라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결국에는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얼굴 단독보다는 좀 바디의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한다. 재활 운동이나 뭐 필라테스, 골격을 잡는 마사지 등 틀어진 부분들을 최대한 바로잡으려고 더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필러. 이거는 아까랑은 조금 다른 부분인데 예전에는 못 모르고 그냥 예뻐지고 싶어서 윤곽주사도 막 빡빡 맞고 필러도 굳이 안 해도 되는 부분까지 그냥 다 넣었거든요. 일단 턱필러를 넣었을 때 저는 염증이 생겨서 턱필러는 뺀 상태고 팔자도 턱필러 하고 남으니까 그냥 넣었었는데 와 팔자를 너무 많이 넣으면 여러분 인중이 길어져요. 원숭이처럼 인중이 길어지면서 여기가 되게 인위적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여러분 꺼짐이 있어야 필러도 효과가 있는 건데 20대 때는 꺼짐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효과가 아니라 부작용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30대는 필러도 엄청 신중하게 맞게 되고요. 오히려 예전처럼 확실하게 양을 팍팍 넣어서 맞는 게 아니라 소량씩 정말 티끌티끌 모아서 은근히 예뻐지는 방법으로 필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만 바꿔도 고급스러움이 그냥 한 스푼, 두 스푼 촥촥 추가가 돼요. 하지만 다섯 번째, 반대로 30대 되니까 미치게 신경 쓰는 부분이 또 있어요. 바로 치아 관리. 확실히 치아가 깨끗해야 나이 들수록 예뻐지는데 저는 라미네이트는 절대 하지 않아요. 앞으로도 할 생각 없음.
라미네이트가 어쨌든 무삭제, 최소 삭제여도 그냥 생이를 살짝 교정용으로 갈아주고 그 위에다가 얹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치질을 하더라도 이 라미 안쪽의 치아는 깨끗하게 닦이지 않기 때문에 내 본래의 치아는 더 누래지고 더 관리가 안 되고, 그리고 그 특유의 라미 했을 때 살짝 입이 튀어나와 보이면서 약간 인위적인 느낌이 저는 싫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나의 생리를 관리를 잘하는 쪽으로 선택을 했어요. 스케일링 꾸준히 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원래 제가 아랫니는 굉장히 고르게 난 편이었는데 사랑니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올라오면서 아예 그냥 이제는 틀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아랫니의 부분만 교정을 할까? 요 정도로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타민 D 주사 관리. 여러분, 저는 비타민 D가 선천적으로 잘 생성이 안 되거든요. 6개월에 한 번씩 비타민 D 주사를 맞으면 그게 오히려 효과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이거 여러분 내과 가면 피 검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치적으로 비타민 D가 부족이 뜨면 비타민 D 주사도 실비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꼭 알고 비타민 D 관리를 해보세요. 그리고 30대가 되니까 진짜 신경이 너무 많이 쓰게 되는 게 바로 발 뒤꿈치 관리. 20대랑은 다르게 갈라짐이나 그 각질이 쌓이는 두꺼움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게 바로 이거. 바렌의 시어버터 슬리핑 힐 패치예요. 시어버터로 되어 있는 힐 패치인데 이거 조금 독특한데 엄청 쉽게 사용하고 효과는 끝장나요. 그냥 패치로 되어 있어서 파스 붙이듯이 발 뒤꿈치에 이렇게 붙여만 주면 돼요. 붙이고 나서 2-3시간 이상 유지를 하는데 저는 그냥 자기 전에 붙이고 자는 내내 그냥 붙여둬요. 그리고 붙이고 일어나서 떼주면 여러분 맨질맨질한 이 발 뒤꿈치를 그냥 만나볼 수 있어요. 대신 너무 각질이 막 두터워서 정말 두꺼워졌다 하는 분들은 한번 갈아내고 이 힐 패치 붙이는 거 추천할게요. 이거 정말 요물이야, 요물. 자, 그리고 제가 2년 전쯤 했던 건데 이걸로 사실 싹 달라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바로 중단발 스타일링. 예전에는 길게 좀 늘어뜨린 긴 머리여서 아예 풍성하게 웨이브를 넣거나 긴 머리를 되게 오래 유지를 했었는데 중단발로 자르면서 제가 분위기가 완전 바뀐 것 같아요. 이 세련된 무드가 좀 훨씬 잘 산다 그래야 되나? 저는 모발이 워낙 두껍고 되게 무겁거든요. 긴 머리 유지할 때 그 특유의 무거운 느낌이 되게 강했어요. 근데 중단발 하면서 무거움이 사라지고, 그리고 묶은 머리 할 때에도 그냥 납작하게 묶는 게 아니라 샤한 분위기가 날 수 있는 잔머리를 빼주는데요. 그래서 이 샤한 잔머리를 최대한 폴폴 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여기서 오는 무드도 무시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저의 분위기를 아예 싹 바꿔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가 5-6년 전, 2-3년 전과 비교했을 때 뭔가 묘하게 하나하나씩 조금씩 달라진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걸 우리 보라돌이들이 어떤 건지 궁금해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냥 묘목조목 좀 따져보면서 해봤더니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누구나 조금 더 오늘보다는 내일 나아지고 싶고 그게 외면이든 내면이든 다 존재를 하잖아요. 우리 보라돌이들도 좀 더 나에게 맞는 분위기를 찾는 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